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미국의 금리 변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 금리 변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금융권에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미국 금리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작년하고 올 초까지만 해도 저희 채널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이 금리였는데요. 금리와 주가와의 관계라든지 금리와 경기와의 관계라든지 해서 기타 등등 이것저것 금리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엮어서 많이 다뤄봤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얘기는 잠깐 쉬었는데요.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다시 금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집중해야 될 시기가 지금 온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나올 미국 금리 이슈는 방향성이 바뀌는 포인트라서 더 중요하죠. 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에 관세를 막 때리는 무역전쟁부터 화웨이 사건을 이슈로 5G 통신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주요 글로벌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점점 더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호주를 포함해서 다른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미리 대비하는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주 중앙은행이 고용성장과 물가상승률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렸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말레이시아 등의 다른 나라들 역시 지난달에 금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 중앙은행 역시 9년 만에 최저 수준인 5.75%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경제 둔화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호주, 인도, 뉴질랜드를 포함한 여러 주변국들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먼저 만지면서 미리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경기가 좋을 때 금리 인상을 미리 충분히 해놓고 경기가 나빠질 때 금리를 조금씩 인하를 하면서 시중에 돈을 푸는 패턴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나라들은 이미 경기 하락 대응에 들어갔다는 말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호주나 뉴질랜드, 인도가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피부로 느끼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게 사실인데요. 솔직히 좀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서 특히나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2-3주 전만 하더라도 미 연준의 입장은 현재 동결 상태인 금리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중국과의 문제도 그렇고 불법 이민 문제를 놓고 멕시코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도 점점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갑자기 입장을 금리 인하 쪽으로 바꾸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의 이런 입장 변화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금융경제가 미국 시장하고 연동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미국의 영향력이 국내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볼 때도 매일 장 시작 전에 뉴욕 증권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일반적인 모습이고 환율 역시 미국 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이 갑자기 금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넌지시 내비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입장을 시장에 보내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신호로 인식해서 지금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포워드 가이던스가 미리 시장에 슬쩍 흘려주는 신호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가 있었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미국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 신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알렸는데요. 글로벌 경기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불확실해지면서 향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제롬 파웰 미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미 연준 의장이 흘린 내용이네요. 네. 두리뭉실하게 말을 꼬아서 그렇지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향후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는 낌새가 보이면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한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포워드 가이던스 신호로 잡기에 굉장히 좋은 멘트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롬 파웰 의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사람의 말에 더 의미를 부여해서 금리 인하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언론에서 엄청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존 윌리엄스라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 역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낮은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낮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중앙은행은 전략을 재평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 상승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금리 인하 같은 통화정책을 펼쳐서 돈을 풀자는 의미를 시사한 건데요. 이 사람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FOMC라고 해서 미국의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말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주요 인사들의 말에 힘입어 대부분의 전문가들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올해 안에 미국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거라는 생각에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의 대응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말은 시중의 통화량을 늘려서 경기를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처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번 5월 31일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소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회의 결론은 기준금리를 지금의 1.75% 수준으로 동결해서 계속 유지하자는 게 결론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결론이 어찌됐든 간에 회의 과정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그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사실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이 우리한테는 미약하게나마 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런 한 줄짜리 소수 의견이 결국에 시장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 신호로 작용해서 우리가 한 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포워드 가이던스 신호를 캐치해서 움직이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금리 변동이 없더라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언급된 것 자체가 앞으로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는 신호가 되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소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처럼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국내적인 문제든 대외적인 여건이든 아무튼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충격이 발생하면 지금의 한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금리 인하를 제기한 건데요.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면서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축소시키는 그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수 의견은 이런 디플레이션 위험을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디플레이션 대비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네요. 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리 인하 필요성이라는 소수 의견이 주요 정책 기관에서 지금 나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 말이 나왔다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네요. 네. 아무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의 반응도 갈리는 모습인데요.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을 보이면서도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기를 놓고는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사실 더 지배적인 모습인데요. 소수는 아직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결론은 정해진 것 같은데요. 시기적인 타이밍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생각인데요. 결국에 우리 경제가 미국 금리 인하 속도에 맞춰서 가치금리를 낮춰나갈지 아니면 한두 타이밍 늦게 금리 인하를 할 건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시기가 언제가 됐든 금리 인하는 할 거라고 보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도 따라서 같이 하냐?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금리를 내릴 거냐 그렇게 보는 거네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론 미국 금리 인하 속도에 맞추기보다는
한두 발짝 늦은 타이밍에 진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더 커지게 되면 달러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에 속하는 미국의 주식 가치는 올라갈 수 있을 건데요. 우리 환율 역시 지금보다는 더 떨어져서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에 와서 한국의 금리 문제를 얘기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미 1, 2년 전에 금리 인상 문제를 놓고 논의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당시에 가계부채 문제로 금리 인상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애초에 좀 부담이 있더라도 대출 규제를 하면서 미리미리 금리를 올려놨어야 지금 시점에 금리를 내리기에 좋은 상황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미국이 자기들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외국 자금이 한국에 들어오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의미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 안전자산 시장에 속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지금 더 낮다는 사실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금리가 더 높았죠. 네. 기본적으로 신흥국 시장의 금리가 선진국 시장의 금리보다 더 높은 게 정상인데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보통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처럼 위험이 크면 기대 수익도 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신흥국에 속하는 우리나라 금융경제가 선진국에 속하는 미국의 금융경제보다 위험은 더 크면서 기대 수익에 해당하는 금리는 더 낮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이란 말이 되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이 되는 거니까 금리를 놓고 미국과 한국 금융시장을 놓고 보면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미국이 한두 차례 금리를 내려봐야 지금에 깨져 있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밸런스는 바로 회복이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 자금은 왜 안 나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그건 우리 국내 금융시장의 특징이 그 이유가 될 텐데요. 외국 자본에 굉장히 개방적이라서 우호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에 비해서 그 시장의 규모가 작다는 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건데요. 그게 무슨 의미에서 장점이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외국 기관이나 투자자가 같은 규모의 투자금을 들고 들어왔을 때 미국보다 국내 금융시장의 규모가 더 작다 보니까 같은 돈으로 작은 판을 움직이면서 가지고 놀기가 좋은 거예요. 아,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게 은근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 문제를 이슈로 다뤄봤는데요. 사실 이번 미국 금리 문제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만큼 미국 금리 문제는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금리 문제는 이슈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다뤄볼 예정이니까 조금 지겹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예,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단순히 금리 인하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미국이 앞으로 경기 하락을 대비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관심을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